네, 안녕하세요. 주식탁자 안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오후 8시 33분이네요. 영상은 한 10시 정도 이상 돼야 올라올 것 같아요. 자, 몇 시야? 예. 아, 지금 안 그래도 문자가 너무 많이 와 있어서 근로지수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내일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 이거를 좀 많이 남겨주셔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볼 텐데, 안 그래도 제가 여의도 정보회의를 좀 갔다 왔어요. 정보회의를 가는 게 제가 어떤 정보를 가지러 가는 게 아니고, 과거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다고 했죠. 자, 그 당시에 일단 그래도 나름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융권 대상으로 해서 시장에 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갔다 왔어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물어보고 추가적인 사실을 좀 알아봤는데, 자, 결국 48군데 자사운용사 대상으로 블록딜, 그쵸?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격이 생각보다는 할인 발행이 크지 않았어요. 오늘 좀 이야기를 꺼내봤더니 내일은 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략 자체를 음,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그린 SX 그린이라고 할게요. 걔하고 지금 저 인적 분할해 있죠. 근데 이 SX의 가격 자체를 정확히 이제 원래는 할인 발행을 좀 싸게 할인 발행을 할 줄 알았는데 대주주 머큐리가 그러지 않는데요. 자, 그거 오늘 뭐 주제 한번 미리 좀 앞뒤 없이 가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리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큐리 대주주는 지금 50%에서 46%로 지분을 줄였죠. 근데 이 머큐리는 재무적 투자자예요. 팔 거예요. 어차피 팔 겁니다. 미리 팩트로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자산운용사에서는 지금 블럭들을 이제 제안을 받았고 48군데 두 군데가 또 늘어났더라고요. 예, 조금 많이 받는 걸로 해서 블럭딜이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싸게 대주주가 싸게 지분을 넘기는 겁니다. 쪼개서. 그러면 얘네들은 장중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을 분명히 어, 똑같이 100% 추정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추가된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핵심 소재인 니켈과 리튬. 왜 이걸 등장을 시켰는지 뭐 중간중간 넣어 볼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상에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기업 한 군데를 좀 집어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맨 마지막에 다룰게요. 자, 요거는 뭐 보셨던 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고, 리바이벌 계속 듣더라도 모자람이 없는, 과함이 없는 종목이다. 자, 뭐냐면, 자, 미리 깔고 갈게요. 자, 시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산업을 보고, 그리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고. 자, 이러면 손실 확률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자, 이걸 후반부에 다룰 건데, 제가 과거에 자산운용사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도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이 부분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 자, 여러분에게 중간에 좀 따끔한 말을 분명히 해드릴 건데, 그 부분도 아시길 바랍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건 다 적어놨고요. 자, 지난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시죠. 자, 개인 채널인데요. 자, 2주 전에 찍었던 거고 오늘 좀 영상 두 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자, SX 인적 분할 이후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이트들이 왜 이렇게 꼬이지? 자,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하루에 3시간 잔다는데, 예, 그렇게 해야죠. 자, 보시게 되면 제가 관련 자료를 송부해 드릴 텐데, 자, 일단 인적 분할이죠. 자, 인적 분할 얘기하죠. 이 급락 나오고 첫 반등이 있었던 날이죠. 26,950원이에요. 자, 이때 사야 된다라고 하고 가격도 제시해 드렸어요. 왜? 손실 났던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중복이 될까봐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주주 머큐리는 어떤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머쿠리가 아니고 머큐리. 예, 재무적 투자자. 자, 재무적 투자자가 뭐다? 예, 돈을, 즉 힘든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정상화가 되든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하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4% 정도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왜 이따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사야 된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어차피 인적 분할이란 재료와 니켈과 리튬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였다? 그쵸?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비싼 값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인데, 이 4%를 줄였더니 바로 이제 시장에서 왜 대주주가 파는 거야? 라고 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때 영상을 찍으면서 사라. 이때 사는 게 맞다. 왜? 이틀 후면 거래 정지인데 얘네들이 주가를 빠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쵸?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 몇 프로? 56%의 상승이 있었다. 자,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종목을 4,200원대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영상을 찍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4만 이날. 자, 이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사지 않고 자사운용사의 지금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나 어떤 광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나올 거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라라고 했죠. 근데 꼭 안 사. 그리고 꼭 여길 사. 그쵸? 왜? 정말 또 올라가니까 쫓아가는 거야. 못 잡을까 봐. 저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때 35,000원. 여기서 그냥 일단 끊고 가자. 근데 자꾸 여기서 그래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렸죠. 자, 결국은 이 머큐리는 주가가 오르면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 뭐라 했어? 20년 동안 가격 데이터가 있다. 나름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는 일단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와 있어요. 자료를 분석하고 저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금융권 대상으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했죠. 이런 개별스러운 건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 몇십 조를 다루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4%에 대한 지분을 고려하지 마라. 어차피 남은 46%의 지분을 안 팔 거다. 왜? 만일에 이 부분이 안 팔고 팔았는데도 반등이 온다라고 하는데 말이 꼬인다. 자, 구독과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자, 이 부분에 주가가 어떻게 빠지면 덜 판 거죠. 안 판 거죠. 근데 반대로 안 빠졌다. 그럼 더 팔았을 거예요. 왜? 자, 42,000원을 넘길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자, 봅시다. 자, 그쵸? 41,650원. 이유가 뭘까? 4,200원에서부터 시작했다 했잖아. 각 자산운용사에 다니면서. 그쵸? 그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대략 30군데가 인적 분할했다. 그쵸? 그 중에서 어떻게 움직였다? 17군데가 가장 흡사했다. 거래 정지의 1.1조 원으로 끝나더라. 4,200원에 10배. 절대 끝난 적은 없었다. 그래서 러프하게 잡아서 42,000원. 그래서 이걸 못할 것 같으면 대략 4만 원 정도에서부터 정리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정확했잖아요. 자, 그리고 자, 차차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날도 제가 뭐라고 했죠? 35,000원대 끝날 거니까 얼마에 팔라고 했어요? 그쵸? 이 가격 말씀드렸죠? 5만 원. 5만 원을 왜 넘길 수 없다 했지? 자, 장중 가격과 종가 가격의 함수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지금 거래 정지될 때 1.1조 원 있죠. 그쵸? 근데 분할을 했죠. 이적 분할. 너무 어려운가? 좀 쉽게 자. 거래 정지 전에 시가총액이 1.1조 원이었다고 얘네들이. 근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왜 35,000원을 제가 제시했을까? 맞아요. 자, 로지스라는 종목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죠. 이거 상한가 간다고 했던 이유가 뭘까? 네, 맞아요. 이게 2,400억이야.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자, 볼까? 잠시만요. 자, 보시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2,330억이니까 러프하게 2,400억. 그쵸? SX는 얼마예요? 8,300억. 러프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략 1.1조 원 나오죠. 8,200억과 2,400억. 어때? 거래 정지 가격을 유지해라. 1조 600억. 그쵸? 똑같지 않나요? 이때도 혼자, SX 혼자 남았을 때도 1.1조 원이었어. 분할되면서도 종가는 어떻게 됐다? 1.1조 원을 유지하라야. 이 게임은 뭐다? 거래량을 수반시키는 게임이야.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주가를 끌어올려라. 근데 왜 42,000을 넘기면 안 된다 했어? 과거의 데이터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 42,000을 넘길 수 없었던 이유는 10배의 법칙이 남아있더라. 그걸 뚫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머큐리 대주주 있죠? 지분을 보유한 50% 들고 있는 지금 46%로 줄인 이 재무적 투자자는 결국은 어떻게 팔 거냐면 나머지 부분을 20%의 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 건데 어떻게 팔까? 누군가가 와서 지금 사가줘야 되는데 4,600억을 주고 누가 사갑니까?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닌데 기업이. 그쵸? 그러면 나머지를 블럭딜을 하는 거야. 자산운용사 48군데 얼마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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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많은 수량들을 팔아야 되니까 48군데 쪼개서 파는데 가격을 어떻게 한다? 천차만별 만별 가격으로 이렇게 깎아서 판다. 이걸 블락딜이라고 해요. 장전과 장 끝났을 때, 장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어떻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쵸? 자, 왜? 끝난 가격이 너무 낮으면 안 팔고 너무 높게 끝나도 안 사가거든. 그쵸? 그래서 여기도 종가를 너무 뭐 1.3조 원을 만들어서 끝나버렸다. 예를 들어 상가 치고. 그러면 절대 받아가려고 안 해. 그들도 자산운용사애들도 여기서 다 수익을 내면서 일정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데 여기서도 지금 일단 그림 자체는 이미 고지했던 내용대로 42,000원에 1.1조 원 이 정도를 제시했는데 다시 또 여기서 매각을 해야 되는 머큐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뛰어버리면 안 되니까 정확히 1.1조 원 근방만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러면 월요일 어떻게 될까? 정확합니다. 자, 로지스도 지금 상한가격이라지만 풀릴 거라고. 거래를 해야 돼, 거래. 자, 봅시다. 지금 이 종목이 20만 주가 상한가죠? 이게 많은 겁니까?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쵸? 이것도 역시나 상가 뭐 점상에서 시작하진 않아. 결국은 어떻게 될까? 거래를 해야죠. 왜? 이에 얘네들의 최대 목적은 첫날, 전날 시총을 지켜라. 즉, 뭐 로지스와 그린 로지스와 SX 합쳐서 여길 지켜라 이거야. 이때 시총. 월요일은 조금 달라. 월요일은 좀 달라. 왜 그럴까? 아무리 로지스를 땡겨봐야 얘가 움직이지 않는 한 이 가격을 맞출 수 없죠. 이제 러프하게 조금 더 시총은 달라질 겁니다. 1.1조 원을 사수하라가 아니에요. 왜? 왜 그럴까? 자산운용소가 바보가 아니지. 최고가의 하루 이틀 유지하는 그 조건은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자 이것보다 뭐 1.1조, 1.2조 이미 수익을 낸 판에 아무리 10% 싸게 또는 20% 싸게, 5% 싸게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받아가겠냐고. 안 받아가지. 그래서 장중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 장중에 주고 다시 걔는 때리고. 그러면 장중 상대 거래라는 게 있어요. 증권에는 시장이 열리기 전에 장전 블락딜 싸게 주는 거, 대량 거래, 충격을 주지 않지. 장전이니까. 장중 블락딜도 있고, 많이 해본 거예요. 자사운용사 때. 장 뭐? 장 종료 후 상대 거래 블락딜 세 가지를 쓸 거라고. 가격에 따라. 그 가격은 이미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뻔히 드러나더만. 그쵸? 자, 그러면 자,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자, 보면 주말 SX 분할 자산운용사들 블락딜 그리고 요소 및 가격 이거 하여튼 받아보시면 뻔히 드러나는 게임일 거예요. 또 48군데라서 기업도 이름까지도 추가해놨고, 그리고 인적 분할 가능성 있는 기업도 하나 좀 추가해놨어요. 왜? 2라운드도 준비하죠. 저 항상 말씀드리죠. 선수들은 이 어떤 축제나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제 기간이 있을 때 블락딜을 몇 번 하다 보면 이 종목도 그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인적 분할 가능성 있는 기업 한 군데도 추가했어요. 자, 상단에 나 있는 010-6227-8706으로 SX 그다음에 별표에서 보내주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월요일 날 게임은 어떻게 된다? SX와 그랜로지 얘를 교차 매매를 해야 된다. 아시죠? 왜? 여기까지는 1.1조원, 여기까지도 1.1조원 다 합쳐서 정확한 시나리오가 나오죠. 이제 교차 매매가 나올 거라고. 왜? 로지스는 가벼워서 오른 게 아니라고. 왜 그럴까? 자사운용사의 수급이 정확한 대로 35,000원을 유지하라라는 조건이었어, 이날이. 그러다 보니 얘를 35,000원대에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쟤라도 끌어올렸어야 되는 거야. 쟤는 또 이런 헛소리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8대2로 해서 물류사업부가 상사사업부, 물류사업부가 알짜다라는 말을 하는데 뭔 알짜야. 알짜면 뭐 이 기업이 흑자가 나야지. 그런 거 없어요. 가격에 대한 법칙만 존재할 뿐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왜 35,000원이라는 가격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 뭐 400원 차이긴 하지만 이건 심리예요. 심리. 여러분들이 오르는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하는 거와 빠지는 종목을 더 빠지게 하는 심리. 그쵸? 그 심리 때문에 이게 좀 뭐 한 2, 3%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대주주 매각가가 여기 얼마야? 3만 5천 원이잖아. 그리고 3만 3천 원대에도 추가로 팔았고 최고점에 판 게 3만 5천 원이잖아. 그들 가격은 지키는 거야. 정확히 대주주가 판 가격이잖아. 그럼 뭐 정확히 드러나는 거. 그럼 얘가 3만 5,400원이니까. 그쵸? 저 연구원들이 엑셀 돌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러면 쟤는 무조건 상한가를 치게 해야 된다. 그래야 1.1조 원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 물론 여기서 뭐 한 9%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으면 정확히 1.1조 원이 떨어졌겠지만 그 부분까지 맞출 수 있나? 없지. 사람의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건데. 그쵸?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월요일 날은 좀 바뀔 거예요. 바뀔 거고, 요 자료 좀 보내드릴 거고요. 자, 아까 STX 별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내일은 아무래도 조금 핫하겠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인데 여기 뭐 리딩을 한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예. 뭐 리딩입니까? 예? 자, 여기는요 굳이 따지면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방입니다. 예, 텔레그램이고요. 제가 과거에 있었을 때도 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이 사람들의 희망이죠. 예, 이런 뜻으로 좀 만들어 봤고, 텔레그램 방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왜냐? 이 가격을 다 말씀드려도 요 심리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도 꼭 그런 거 있더라고. 다 말을 해줘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정확한 말하면 자료는 아닌 것 같더라고. 자료는 아닌 것 같더라고. 왜? 이 자료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눈인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내일은 좀 다룰 거고요. 어차피 제가 시장을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장 중에는 아니라도 장 끝나서 이제 제가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 시장의 이 분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다룰 거고 뭐 라이브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링크를 장중에 보내드리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스팸이라는 부분은 자 정확히 다시 한번 더 SX 별표 이렇게 보내세요.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스토리도 좀 말씀해 드릴게. 왜?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이제부터 월요일 전략은 요 두 개로 끝날 겁니다. 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들을 거예요. 하나 더. 지금 뒤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국제 상품 가격. 자, 금요일 날 리튬 얘네들이 밀고 있는 리튬 광산이죠. 리튬 가격이 처음으로 6% 반등을 했어요. 목소리 안 좋죠?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6%. 이 6%에 대한 부분이 상품 원자재 시장에서 6%가 급락 중이었는데 6%를 상승시켰다. 이것도 다 다룰 건데 얘가 리튬 광산을 채굴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리튬 가격이 폭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은 떠서 시작할 겁니다. 아시죠?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기업은 자 어떤 거? 이건 이 부분을 조금 짧게 하고 오늘 다시 이제까지 말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제는 무슨 말을 할 거냐면 1번 이 기업은 누군가를 추종을 했다. 추종. 2번 누군가를 100% 똑같이 설계를 했다. 3번 뭐? 이 기업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에 이렇게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장이 됩니다. 제가 그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음, 연구소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자, 두 번째, 후자로 선택을 했다. 이 기업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향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분이었을 거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과 산업과 업종, 그쵸? 또 종목을 찾는 방법. 자, 들으시면 아마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시장에서 해본 적도 없고, 여의도 신규, 신입 펀드 매니저들한테만 일정 부분 말을 했지만, 들어먹는 애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했다. 나머지 9명은 다, 1년마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계약을 하거든요.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해요. 그때마다 성과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다 퇴사하게 되죠.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을 추종했다고 했습니까? 다 보고 아시죠, 뭐. 자, 앞뒤 없이 말씀드릴게요. 자, 음, 아, 그 힘드신 분들도 힘들 때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이 주식이 변동이 일어날 때 마음을 편히 갖고 거래하면 보인다고. 이 자료도 보면서도 왜 실수가 일어날까?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여기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그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지. 세 번의 거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도 안 하잖아? 그쵸? 그 이유는 너무, 너무 조급하게 움직여서 그렇다. 그쵸?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잔나비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목이 좀 안 좋지만 어떤 분이, 뭐, 목소리가 허스키하다. 한데,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하길래 잠깐 해볼까요? 나는 잃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슬플 것 같아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괜찮나요? 자, 일단 뭐 나이 먹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50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어떤 기업을 닮아 있냐면 에코프로를 닮아 있다. 닮아 있다가 아니고 예를 보면서 했는데 그 한 예로 이것도 진짜 큰 공부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 만일에 어떤 사업부를 데려왔을 때
급작스럽게 만일 에코프로가 한 달 만에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테마주죠. 그걸 우리 테마주라고 하고 급등주라고 하죠. 근데 주가 형태를 보세요. 꾸준히 등락을 하면서 아주 완만한 오랫동안 이렇게 상승을 이뤘잖아. 그리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자 이게 30조 정도 되죠 아마 2, 30조 되는데 금양이라는 종목도 봅시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게 아니고 기간 조정을 겪었죠. 4,000원에서부터 이런 기간 조정. SX처럼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대략 15조까지 올라갔었고 지금도 한 8조 정도 돼요. 이 코스닥 기업이죠. 시장에 룰이라는 게 있는데 코스닥 기업이 1조를 넘는 기업. 다만 급작스럽게 테마로 찍고 내려온 거는 인정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코스닥 1조 원 기업이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러면 한 명의 의견이 아니다. 이게 여의도에서 통하는 우리끼리의 나름 규칙입니다. 근데 8조잖아. 과거 아무리 빠졌을 때도 2조 원을 넘었다. 자, 에코프로는 역시 뭐 몇십 조라서 다루지 않아도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인 그 머큐리 있죠. APC 머큐리. 사모펀드 재무적 투자자가 5천 원의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이 STX를. 그러면서 이 대표이사님한테 어떠한 작전명을 전달받습니다. 뭐냐? 네가 그렇게 작전을 잘하는 애야? 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작전이란 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뭐 바이오 산업합니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작전이라고 보지만 기업을 어떤 재료를 넣어서 단기 급등시키는 능력은 사실 작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주가 부흥 정도로 하시죠. 부흥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대표이사는 제가 운용사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상장 기업 그리고 상장 기업 어떤 재료들을 이렇게 와서 세일즈를 하는데 한 3개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업 모두 성공을 시켰어요. 비상장 기업도 역시나 상장됐을 때 시장에서 큰 호응을 일으켰고 이유는 근거 있는 재료들을 항상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요. 날짜까지도 어떻게 모든 핵심 사항들을 파악해서 실패 또는 실패가 아니죠. 실수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산운용사에 이렇게 4,200원대 이렇게 수급을 불러 일으킨 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이 사람의 흐름은 분명히 모든 변수를 감안하면서 반영을 할 사람이다라고 해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매번 말씀드렸죠. 자, 지금 APC 머큐리 대주주는 자, 내가 STX를 산지 꽤나 되는데 자, 요거를 팔아야 돼. 왜? 사모펀드는 여러 사람 한 몇 명이 모여서 돈을 모은 건데 이걸 이제 털고 나가야 되는데 털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단 말도 안 되는 천억짜리 즉 500억이죠. 500억을 회수한 다음에 본전 정도에 나가진 못할 거고 이제 슬슬 내가 빼야 될 때가 왔다. 왜? 이게 다 내 돈이 아니거든. 이라고 하죠. 조합이. 그러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 이 대표는 중형주, 중소형주를 작전을 정말 잘하죠. 자, 그래서 꺼내온 게 뭐다? 어떤 방법이 있니? 라고 물어보죠. 자, 이제 참조할 건 아까 1번. 에코프로와 금양. 금양은 콩고라는 나라 있죠. 예, 아프리카 1조 원의 광산을 350억에 가져왔다. 6개월 전부터 떠들죠. 뭐 배터리 아저씨 이야기 하는데 뭐 그건 의미가 없고 그 양반도 원래는 이제 하나증권이었어요. 자, 그리고 뭐 좀 말씀드리면 그 양반은 원래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그 증권 쪽에서는 그 바로 전신이 보통 신탁이라고 해서 증권회사 이전에 어떤 뭐 은행 성격의 계열이었대. 예, 그때 있었던 그걸 애널리스트라고 평가를 하나 봐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반도체 연구원이었습니다. 과거에. 자, 하게 되면 어떠한 게 생기냐면 지금 에코프로와 금양을 갖다다가 갑작스러운 바이오 산업이나 뭘 한다고 하면 SX를 여러분들도 의심을 하면서 안 사게 되죠. 그리고 재료 자체가 진부하잖아. 사업이. 그러려면
그동안 주가 상승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핫하게끔 어떤 반영이 있더라도 시장에서도 들어먹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지. 그걸 에코프로와 금양의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하게 올라온 주가를 보면서 도입을 한 거예요. 1번. 자, 에코프로와 금양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서 했다. 너무 약하다 이거지. 대표이사 똑같은 말 해요. 자산운용사애들도 그런 말 했고. 그래서 대표이사 말하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요건 시작에 불과하고 주가가 올랐던 2번. 누굴 주종을 한다? 포스코인터. 자, 한번 볼게요. 포스코인터가 뭐 하는 기업이라고 했죠? 대우인터입니다. 자, 보고 가시죠. 야, 이거 똑같은 얘기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저도 미친놈입니다. 여러분들 뭐 문자가 몇천 통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지. 자, 말했죠? 12월 24일까지만 제가 있고 어쩔 수 없다. 저희도 이제 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 자체 펀드를 그때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만들 거라서 활동을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좋은 기후들 보내드리고 공부를 좀 이렇게 해드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포스코인터는 대우인터예요. 대우인터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상사. 자, 장그래 아세요? 장그래? 아, 미생이 나오는 장그래. 예. 그 수입과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한번 정확히 아마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또 보신 분도 있겠네. 이 부분 한번 싹 당겨버리세요. 자, 어떤 거냐면 STX는 상사 기업이죠. 대우인터도 상사 기업이에요. 포스코인터의 전 사명이 뭐예요? 1년 전까지 대우인터예요. 자, SX 망했죠. 2011년도에 셀러리맨의 신하인 강덕수 회장 무리한 경영 때문에 망했죠. 대우는 김우중 회장님의 경영 때문에 망했죠. 둘 다 똑같이 망한 회사다. 자, 이 대표는 이걸 가져온 겁니다. 들어 먹어야지. 태생이 똑같아야 되니까. 2번 상사 회사다. 수출과 수입, 수출과 수입. 그쵸? 무역 종합 상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야? 대우인터. 얘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재료를 가져오는데 지금 STX가 니켈 도전제예요. 도전제. 2차전지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 CNT. 아마 이게 나중에 일맥상통하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후반 때 나노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이 도전제를 합니다. 자, 올랐을 거예요. 그쵸? 10% 올랐죠? 제일 먼저 이것도 아마 다룰 거니까. 자, 니켈 기억하세요? 나노 신소재. 이게 아마 또 여기에 작용을 하는 근거가 되니까. 왜 이 과거를 말씀드리냐면 그래야 내일 어떻게 빠져들지 않고 실수 안 하고 가격 전략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쭉 당겨서 그 다음 요 이제 영상을 좀 띄워도 됩니다. 자, 그러지 않은 분들은 다 끝까지 보십시오. 왜? 본인을 통제하고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자, 니켈이랑 그쵸? 니켈 그 다음에 리튬.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상사 기업이었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죠? 그쵸? 이 기업이 과거에 그 리비안이라고 하는 리비안, 자, 테슬라가 나스닥 미국에선 가장 큰 전기차 생산을 한다 하죠. 이번에 토요일 날 집계된 거 봤더니 6개월 동안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한테 처음으로 6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생산량을 돌파했대요. 좀 의미가 있네요. 자, 이 테슬라가 생산하는 거에 40분의 1 정도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신생 기업이죠. 뭐 벤처 기업이라고 생각합시다. 리비안에 핵심 광물을 수출한 적이 있다. 그 수출한 이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출이란 말로도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지. 세 번. 그래서 이 대표이사는
1번 망했던 기업, 상사 기업 똑같죠. 세 번째 뭐다? 광물을 다뤘다. 그래서 광산 채굴권, 인도네시아 정부를 데려왔다. 왜 인도네시아 정부를 데려왔다? 코린도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죠? 코리아 플러스 인도네시아. 이것도 상사 기업이에요. 제일 만만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신흥국이잖아. 여러분들이 뭐 있다 없다를 따질 수가 없는 나라. 자, 네 번째. 이 기업이 과거에 대우인터죠. 대우가 대우로 보면 안 되는데 이 대표이사는 개인들은 모릅니다. 자산운용 다니면서 그게 먹히겠니 추가적으로 했더니 어, 개인들은 모릅니다. 왜? 지금 포스코 인터로 돼 있어서 그냥 씌워버리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포스코 기업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분할 상장을 했어요. 그쵸? 얘하고는 관련 없거든. 굳이 따지면 이름만 포스코지. 근데 분할 이슈를 등장시켰지. 자, 똑같이 포스코 인터를 100% 추정을 했죠. 태생부터 똑같이 광물. 그렇죠? 왜? 이 대표이사는 어떻다? SX 지금 임명된 대표이사는 정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킨다. 왜? 시장의 의심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왜? 이게 바이오 산업이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의심이 나오는데 이게 아니잖아. 또 인적 분할. 자, 인적 분할하는 이유 뭐다? 또 말씀드릴게요. 머큐리 대주주가 우리가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1,000억밖에 안 된다. 4,200원일 때는 시총이 1,000억이에요. 이거 과거에 SX를 기억하시면서 뭐 잡주로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잡주가 아니고 소형주예요. 1,000억짜리는 코스닥에서도 소형주고요.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초라는 말을 붙일게요. 초소형주예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500억밖에 지분이 없었지. 그래서 자 1,000억짜리 종목이 대주가 50% 지분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500억만 가지면 끌어올릴 수 있잖아. 그래서 자사고정사에 도움이 필요했다. 이해되셨어요? 자, 필요했는데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유동성이었다는 거야. 자, 아무리 주가를 끌어올린다 한들, 예? 블록딜을 한다 한들 한계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산 운용사의 주가 끌어올리고 지분을 이렇게 블록딜 나누면서 할인으로 주면서 얘네들이 알아서 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유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산운용사가 끌어올리고 거래를 터지게 했는데 또 자산운용사가 받아? 어떤 미친놈이 받겠어? 안 하지.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될 텐데 라고 해서 머큐리가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적 분할이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신규 상장주가 뭐야? 상장되기 전에 투자했던 사람이 팔고 나가도 되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종목이잖아. 신규 상장, 인적 분할.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쵸?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분할, 8대2의 분할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만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다 소화돼서 다 털고 나간 건 아니야. 수급들이. 확인은 했고. 블록딜이라는 거 두 번째 한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마 월요일 날도 거래를 해야 되는데 1번의 시나리오와 2번의 시나리오를 제가 적어놨어요. 상단에서 시작을 한다. 제 가격을 정해놓은. 근데 이 가능성이 커. 왜 그럴까? 지금 리튬 가격이 6% 정도 급등을 했다고. 이 관련주들이 세 개가 있는데 지수, 리튬 지수. 그러면 반드시 여기 반영이 될 거라고. 월요일 날은 일정 부분 상승해서 시작을 할 거라고. 그럴 때는 진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마. 근데 왜 시장의 분위기로 오르는 거니까 2번 그 가격 딱 한 2분 정도 지나서 어느 가격 형성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현금 30%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로지스가 있다고 하면 걔를 가지고 여길 거래를 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의 거래를 하십시오.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적어놨으니까 저 텔레그램 방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면 최소 못해도 추가적인 수익이라고 합시다. 한 40%, 러프하게 한 40%씩 생길 거야. 어떤 시나리오이든. 그리고 로지스도 장중 변동성 거래를 하는데 교체 거래를 할 겁니다.
이거만 들고 있든 아마 그럴 분들이 또 있을 거야. 난 로지스는 팔아버리니까 급등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SX만 들고 있어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반드시 교차 매매합니다. 해야죠, 뭐. 왜? 돈을 주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왜 변동성 거래 3번을 하라고 하냐면 자산운용사의 이 블록들 가격이 어느 정도 부분까지 가게 되면 걔네들이 손실해서 받을까 말까 하는 가격이 된다고. 그때는 바로 진입을 해야지. 근데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차익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 장중 블록들을 형성해서 받아가서 때려버릴 수도 있다고. 아시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자, 뭐 바쁘신 분들은 622-8706 내일 아침에 보자고요.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인적 분할 이제 앞으로 예정 중인 기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한 곳 정도만 해놨습니다. 이거 관련주들 막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이 대표이사처럼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작전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령주의 작전의 대명사죠. 네, 정확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된 거 다시 요약을 해볼까? 에코프로와 금양을 모델로 삼았고 전체 판은 니켈과 리튬, 그쵸? 예. 그리고 포스코인터, 태생부터 똑같았던 데오인터 1번부터 10번까지의 똑같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움직인다. 인적 분할 이 이슈까지 등장을 시켰고,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왜 이 거래 정지가 13일로 예정돼 있고, 거래 재개가 그걸 왜 15일로 변경을 했는지 이거 알아야 돼. 알아야 앞으로 월요일 한번 거래하고 띄엄띄엄 있다가 또 한번 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자, 머큐리 지분 팔았다라는 얘기 나오면 또 그때 이러지 말고. 자, 왜 13일로 됐고 정확히 따지면 8월 29일까지만 거래를 했죠. 이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거래 못하게 하고 13일 날 거래하겠습니다 했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분명 있어요. 자, 에코프로 다시 봅시다. 아, 이거 뭐야 또 이거? 응? 아, 이거 강아지가 장난을 치네요. 네, 아직 그 연구소에 있는데 강아지가 좀 말썽을 피우네요. 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했지? 자, 이게 언제부터 빠졌는지 한번 날짜 땡겨서 봅시다. 자, 언제부터 빠졌죠? 8월 31일까지 좋다가 9월 1일 날. 그때부터 빠지죠. 이거를 예의 대표이사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그럴 리가 없어요. 신이에요, 그분이 이러잖아요. 빠지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미 2달 전부터 공지가 나온 게 있어. 뭐? 2차 전지에 대한 고평가 논란. 그쵸? 그때 뭐가 나왔냐면 ETF 펀드, 즉 인버스 펀드. 2차 전지 업종이 빠지게 되면 수익이 나는 펀드예요. 9월 1일부터 나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목표는 9월 1일에는 우리가 재개가 되면 안 된다. 멈춰 있자. 13일 동안 날짜 설계 정확히. 지금 나쁘면 나빠지 좋을 리는 없다는 거를 정확히 날짜를 빠지죠. 왜? 물량을 위로 계속 공매도라는 게 쌓이면 요 개인들이 전에는 요만큼만 힘만 쓰면 돼서 끌어올렸는데 이제는 위에 빽빽하게 쌓아버리니까 힘을 2배 써야 된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모델로 데려왔는데 얘가 2차전지 이 ETF 인버스 펀드 빠진 다이 베팅하는 상품이 나올 거니까 8월 29일까지만 거래시키고 거래 정지시켜 버립시다. 정말 대단하죠. 이 상품에 대한 것까지도 다 반영한다는 거. 그래서 이분은 정말 진짜 제가 운영사에 있었을 때도 이런 걸 안 했다 뿐이지.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1,000억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였고 뭐 자금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산업, 업종 이 종목만 보고 거래하더라도 스타펀드 매니저 할 수 있었거든요. 예? 800억 항상. 그리고 코로나 때는 몇천억, 그때 4,500억인가 6천억인가 수익을 냈었죠. 약간이 러프하게 잡는 거라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가격도 피해가게 한 거야. 그래서 대략 13일이란 달에 거래 재개할게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 찍을 때 42,000원을 넘길 수 없는 10배 말씀드리면서 거래 변경일이 바뀔 수 있다. 재개일이. 그런 말 했죠. 왜? 통상적으로는 한 달이에요. 한 달을 거래 정지한다고. 근데 대주주 입장에선 9월 안내는 나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13일로 잡은 거야. 피해가는 2차전지 하락.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하지. 만일에 에코프로가 더 빠지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 대형주도 만일에 이게 코스닥에는 나름 그래도 LG 정도 되는 어? LG 정도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 기업이 아니고 에코프로가 그 큰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면 그래도 바닥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잖아. 그쵸? 자, 그러면 급락 속도가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빠지면 요거는 안 빠졌다고 볼 수 있어. 그죠? 가격,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그쵸? 그리고 만일에 반등이 왔어, 이날. 그럼 바로 위에서 반응할 수 있지. 그쵸? 그걸 노린 거예요. 어차피 하락은 하겠지만 반등이 오는 시기가 한 요 정도 되겠다. 반등이 안 오더라도 빠지지만 마라. 왜? 가격이 빠져서 멈춰서 더 이상 하방이 유지된다는 것도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거니까. 대단하죠. 근데 왜 15일로 변경을 했을까? 다시 13일을 거래 재개시키지 않고 국제 뭐가? 리튬 가격, 니켈 가격 폭락이 있어. 폭락. 그래서 바로 11일 날 담당자를 바뀌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뭐 담당자가 뭐 한두 명이야. 그냥 아무나 데려다 하면 되지. 이걸 진행하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아직 13일 날 말고 언제 할지 나중에 공시할게요 하죠. 그러면 담당자는 다른 사업부에 보내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다가 리튬이 바닥을 찍는 거야. 더 이상 안 빠져. 이때다라고 해서 바로 15일로 하겠습니다라고 공시를 하지. 그쵸? 정확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대단합니다 진짜. 금요일 리튬 가격이 올랐어요. 반영되겠지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왜? 에코프로도 수산화 리튬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시죠? 2030년대 실적을 데려다가 끄집어온. 자,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판을 알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힘들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 월요일 가격 제어를 분명히 어떻게 된다? 1번의 시나리오와 2번의 시나리오. 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3%야. 그 변동성을 감안을 하세요. 3% 덜, 3%더 필요 없어. 변동성 이 거래는 엄청 심할 거라고. 그리고 세 번의 거래만 하세요. 그 가격 상단에 시작하면 팔고 이 장중 블록딜 되는 가격 이것만 하라고. 변동성 클 거니까. 아시죠? 하단 가격도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합시다. 로지스 들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거 다 적어놨어요. 일맥상통하게. 그리고 이 기업 이외에 인적 분할을 계획 중인 기업 있는데 이 대표만큼 잘하진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다룰 거예요. 어떤 말 그런 게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시죠? 근데 인적 분할하는 게 로봇 산업을 이제 자동화, 물류화, 로봇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더라고요. 시장의 트렌드는 좀 예측을 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보시죠. 뭐 일단 보내드릴 테니까. 아시죠? 자, 이제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하신 분도 축하드리고 뭐 여기서 거래해서 수익 나신 분 뭐 축하까지는 아니고 말 이 세 번의 거래를 잘 하셔서 저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도 축하드립니다. 다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 종목을 선정하셨습니까? 만일에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1억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중에 100억까지는 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SX를 산 겁니다. 아니 나쁜 종목이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자 SX를 산 겁니다. 그리고 니켈 뭐 리튬 뭐 기타 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1톤이 얼마라서 7조의 가치 뭐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장 가치는 제로입니다. 왜? 한 번의 실수로 깡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왜? 직언할게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은 아니라서 제가 미리 방지를 하는데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1번 혹시 이 포스코 인터나 금양이나 니켈 가격, 리튬 가격 이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대표이사가 상장일까지 고려한다는 걸 아셨나요? 몰랐다고? 자 이건 모르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특이한 거죠. 예. 모르나?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1번 나는 SX와 니켈 인도네시아 이 기사만 보고 샀다라는 분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샀다는 분. 그러면 자, 추정해 볼게. 이렇게 샀다는 분이 있을 거야.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시장 업종 종목을 골랐다. 이런 분이 있다고 했죠. 자, 이 부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왜 거짓말하세요? 미리 깔아놓을게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 아니. 실력을 논논하는 게 아니고. 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몇 시야? 잠깐만요. 할게요. 35분. 자, 일단은 말씀드릴 텐데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들입니다만 그 과거에 저는 좋은 말보다는 순서를 할 때는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하루 이틀 사실 거 아니죠. 그리고 과거에 그 이화가 있죠. 어떤 아들이 계속 도둑질만 해오다 보니까 착하다, 착하다. 나중에는 어머니의 귀를 물어버리죠. 그쵸? 자, 그런 유튜버인가요? 제가? 유튜버는 아닙니다. 예. 자, 말씀드리면, 자, 보십시다.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그쵸? 월요일 전략은 다 이걸로 끝내고, 자, 아시죠? 스토리 다 알았고, 그 스토리를 알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아신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아시죠? 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단기 거래하는 건 좋습니다. 이것도 원래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거래를 하고 이 부분에 이상 없다. 단기 거래 끊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날도 왜? 그렇게 떠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심지어 그릴로지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살 기회를 안 주지 않았다고. 그쵸? 판을 알면 된다고. 결론은 뭐다? 전날 종가인 1.1조 원을 유지해라.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만일에 나는 이거 다 고려해서 한 겁니다라고 하면 왜 거짓말이냐고 하냐면 자 거꾸로 가볼게. SX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종목을 찾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업종을 봤다고? 무슨 업종을 봤는데? 광물, 리튬. 음? 자 좋아. 얘네들이 최근에 여기서부터 나왔던 말이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10조 원에 뭐 10조 원에 뭐야? 우리가 그 리튬 중국이 1등이죠. 생산량 저 매장량은 이 리튬에 대한 채굴권을 10억에 경매를 내놨더니 1,000억에 팔리죠. 1,000억에. 그래서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야 너네 기업들 너무 이렇게 경쟁하지 마라 이런 말하죠. 과열이라고 했고 그 원자재죠. 따지고 보면 광물도 자 원자재에 대해서 고평가 그쵸?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펀드 있죠. 퀀텀 펀드 그리고 글로벌 이 헤지 펀드들이 고평가돼 있어라고 해서 계속 신호를 보냈던 시즌이에요 이때가. 근데 여러분들은 SX에서 이걸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 거래했겠지.
자, 그리고 업종. 업종을 봤다고? 좋아. 2차 전지 업종은 좋았어요. 어딜 봤는데? 국내 시장 에코프로? 좋아, 좋아. 이거는 내가 말을 해줄게. 그 산업이나 업종을 볼 때는 자, 업종까지는 국내 시장을 참조해도 돼. 산업은 우리 시장만 참여하면 안 돼. 왜? 이 산업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 전 세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 세계가 움직이지 않고 한국 독자적으로 움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원자력, 원전, 노후화된 거 쓰겠다. 전 세계가 발벗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지. 그래서 아무리 중대 정책이라고 한다 한들 시장에서는 노이즈를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신재생과 다르게. 그쵸? 근데 자, 2차 전지 한번 봅시다. 테슬라? 테슬라? 오케이. 테슬라 주가 어떻다? 불과 7일 전에 처음으로 10% 급등했다. 근데 2차 전지 산업이 좋다고? 계속 빠졌는데 270불에서 자 여기서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귀를 틀어막고 주위에 본인이 맞았다, 증명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틀렸다는 거 앞으로 그걸 고치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 텔레그램 방에선 제가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 음, 지금 2차 전지의 핵심인 테슬라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나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포드가 거의 제쳤어. 응? BMW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최근에 들어서 올랐던 이유는 270불을 목표 주가에서 400불로 올렸다고.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왜? 전기차 생산을 100만 대 추가했다가 아니야. 뭘까? 양자 컴퓨터. 출시한다고. 얘네들은 왜 양자 컴퓨터가 가능할까? 우주선을 쏘았잖아. 그쵸? 우주선. 중력 값을 0으로 만들 수 있어야 쏘아 올리고 위에서 사람들이 둥둥둥 떠다니잖아. 그게 뭐 초전도체의 일종이라고.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도 테슬라가 제일 먼저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이 가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사실 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게 자율주행이잖아. 그래서 이 목표 주가 상향하기 전 하루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완전자율 1, 2, 3, 4에서 3.5단계를 하지. 완전자율 바로 전 단계. 그래서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뭐 양자 컴퓨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을 봅니다라고 해서 400불을 제시했던 거야. 근데 2차 한질 봤다고? 아니지. 그쵸? 그러면 다시 올라갑시다. 시장을 보고 접근했다? 사실 요거는 중립이라고 볼게요. 왜? 이거는 일맥상통한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밑에서부터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지 않고 그냥 밑에서부터 사서 샀더니 그냥 수익이 난 거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틀렸나요? 이 스토리 알았고 아신 분, 모르신 분, 그리고 이렇게 사신 분 다 알아서 아니지 몰라서 한 거지. 그냥 SX에 주가 오르니까 인적 분할한다고 하고 기사에서 7조 원의 가치고 그냥 산 거 아닌가? 인적 분할하고 다 오릅니까? 안 오른 기업도 더 많지. 그렇죠? 자, 그럼 갑시다. 시장은 어떻게? 만일에 이번 시장이 있었을 때 20일 기준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걸 했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빠져들고 있을 때 해야 될 때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거래 정지 될 때, 예? 여기서 왜 여기선 잘라 나와도 된다라고 했을까? 이 기간을 놀지 말라고 했던 게 시장이란 게 그게 엄청 중요한 거야. 왜? 자, 20일 기준으로 시장에 미국 시장을 봅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을 따지면 안 돼. 자, 시장이라고 봅시다. 시장 어떻게? 제롬 파월 FRB 의장이 2%의 인플레이션, 즉 경기가 과열된 거를 좀
이렇게 누르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러면 아하, 돈 풀어놓은 걸 가져가겠다는 거구나. 경계. 근데 한 3, 4일 있다가 실업률이 실업자가 증가됐다고 하지. 그건 뭐라고 해야 돼? 안 좋은 소식이네요?가 아니야. 실업자가 증가됐는데 돈 풀어놓은 걸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 경기가 침체 나오잖아. 다시 플랫하게 시장은 한번 접근해봐야 되는구나. 위를 보지 말고 옆으로 기겠구나. 유출할 수 있지. 그럼 시장 판때기를 알지. 이것만 알면 어떻게 된다? 최소한 어이없는 시장 하락에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산업. 어떤 산업을 봐야 될까? 자, 뭐 많지. 바이오 산업, 2차전지 산업, 뭐, 반도체 산업, 뭐 엔터 산업 다 있어. 근데 글로벌적으로 놀자 이거지. 국내만 보지 말고. 어떻게 된다? 1번. 뭘 봐야 돼? 잭슨 왕이가 하는 엔비디아의 CEO가 20일 전에 나왔죠. AI 칩 반도체. 매출 최대, 주가 신고가 더 간다. 보고서가 나오죠. 거기에 3일 있다가 구글과 알파벳까지 신고가 나오죠. 매출액 사상 최대. 구글은 뭐 하는 거야? 유튜브. 여러분이 보면 추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AI지. 알고리즘. 그 다음에 알파벳은 뭐예요? 알파고 누구야?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에서 이긴 AI 로봇. 자, 그럼 어떻게 볼까? 산업이 열렸구나. 공통점은 AI. 이게 산업이야? 정해놔. 자, 그리고 다시 솔팅하지. 뭐? 잭슨 왕이 말했던 AI 칩, 반도체. 자, 기억하세요. 1번 로봇, 이세돌, 알파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AI.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있다. 최근에 뭐지? 시장을 주도했던 걸 기억해야지. AI, 로봇. 근데 그 중에서 뭐? 의료 로봇, 진단 로봇. 그리고 여기서 로봇 중에서도 뭐가 나뉜다? 여긴 산업용 로봇, 의료 로봇, 서비스 로봇, 자동 물류화 로봇. 나오지? 분류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쉴 때 동안 시장은 어떠한 현상이 나왔는지를.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걸 다 봤으면 SX는 여기 끊고 여기 쉬다가 이날 거래한다고 충분히 가능하잖아. 1.1조 원을 맞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뭉쓰지. 야, 이거 필요 없다고. 이거 필요 없다. 자, 그러지 맙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걸 산업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잘 봐. 로봇부터 봅시다. 아니다. 제슨 왕이 엔비디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종목들 한미 반도체. 이게 AI 칩 반도체. 나름 조 단위가 넘는 종목입니다. 어때요? 급등 나오죠? 이 쉬는 기간 동안에 이 무거운 애가 하나 마이크로 어떻게 나옵니까? 상한가죠? 상한가. 응? 저게 거래 정지될 동안 이렇게 60%씩 막 오르고 50%씩 오른다고 상한가. 삼성전자 이 큰 종목도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9%씩이나. 그쵸? 이게 시장 판때기야. 놀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거래 정지로.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요령껏 하시라는 거야. 시장 판을 알고 산업을 보고 종목만 보면 빠져들어간다고. 로봇은 뭐가 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최대주로 들고 있지. 얼마나 올랐다? 5조짜리가 2배나 올랐었다. 거의. 대동. 삼성전자가 펀드로 5%치 액티브 펀드가 들고 있는 어차피 삼성 계열이 뭐 펀드다라고 해서 얼마 올랐다? 거의 2배 올랐다. 자, 자동 물류화 로봇. 자, 몇 배 올랐다? 70% 올랐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진단 AI. 사람 대신 가서 바로 병원에서도 20초 만에 검진을 끝내버려. 너 암 걸릴 확률이 높다. 당뇨 높을 것 같다. 자, 얼마나 올랐어? 이것도 조 단위에 있는 종목, 큰 종목인데 그동안 70% 오르지. 자, 이게 판때기라는 거.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왜 글로벌적으로 놀아야 되고 시장, 산업, 업종 이 솔팅 작업만 잘해도 된다. 단 여기까지 잘하면 손실률 0, 1배,
2배, 6배, 10배.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방식만 도입하면서도 1,000억을 가지고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다는 거고, 지금 연기금이든 금융기관이든 저의 어떤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게 몸에 20년 동안 배있기 때문에 눈으로 잘 보고 코로 귀로 잘 듣는 건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다만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과 국내 금리 격차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목소리가 좀 갈라지죠. 뭐 이 영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세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런 격차 때문에 큰 돈들은 금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만일에 어떠한 이루어졌을 때는 대비해야 되는 거. 항상 이제 그 코로나라는 상황이나 경제 위기도 올 수가 있어요.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왔을 때 빠른 속도로 내 몸의 이동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그 금융기관들 저한테 포트폴리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시장을 보게 되는데 외국인 상대죠. 외국인들이 아마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크니까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자, 종목을 다루는 것보다는 전체 태도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목은 나옵니다. 있죠? 그리고 시장의 빠른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SX, 뭐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 다 알았고, 포스코 인터부터 이런 내용까지 다 알았다는 분들은 뭐 축하드리고 성장할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문자 주시게 되면 선별을 할게요. 다만 근거 있는 포트폴리오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연구소에서 채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있다면. 자, 문자를 한번 줘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12월 24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24일이 이제 연휴 끝나고 하면 금방이긴 하지만 어, 이날이 아마 배당락이 아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이. 이때도 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이 전까지 1,000만 원을 5천만 원,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종목으로 보지 않고 이런 산업 사이클만 제대로 시장을 추종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유는 아마도 이 시즌쯤 되면 저희가 자체 펀드를 만들어서 펀드를 운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좀 긍정적인 어떤 기운들을 많이 발산을 할 수 있는 날로 좀 삼고 싶습니다. 자,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물을 어,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싶네요. 자,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SX를 산 이유, 진짜 산 이유.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샀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제가 배제를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시장, 산업, 업종, 솔팅 이 작업이 아마도 12월 24일 날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죠.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렇게 쉬운 거였냐. 다만 노력은 필요할 거예요. 다만 그때까지에 대한 노력은 제가 대신하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문자를 보내실 때 SX 해서 별표로 보내주세요. 별표로 보내시고 그리고 만일에 이 종목으로 좀 손실이든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이든 주식으로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주변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뭐 역시나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아니면 뭐 주식 관심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도 12월 24일까지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방 이렇게 링크 보내드리면 승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하죠. 보유하신 분들은 그린로지스도 마찬가지로 SX 별표. 그리고 뭐 주변 지인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주변 지인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합시다. 아시죠? 그리고 저 텔레그램 방 이거 링크는 보내드릴 텐데 AI가 대신 보내요. 저희가 그리고 통신사에서도 AI가 대신 이제 차단을 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텔레를 보낼 때는 주변 지인한테 좀 부탁을 하면서 보내주세요.
이게 뭐 발신 이력이 없는 분한테 뭐 이렇게 자동으로 AI가 자료와 같이 이런 링크를 보내버리게 되면 수신을 거부해 버리더라고. 아시죠? 그렇게 하고 내일 오전에 아침에 다시 또 텔레그램 방 또 영상에서 아니야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뵈는 걸로 하시죠. 내일 좀 말씀드린 거 내일 뭐다? 내일도 종가인 1.1조 원 지금 지켰죠? 이 부분을 살짝 깨긴 할 텐데 리튬 가격이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전은 분명 시세가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전략 자료집대로 그리고 다시 그 행동하시고 다시 또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프로젝트는 24일까지 일단 하고 그동안 이 많은 공부와 체력을 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알겠습니다. 벌써 몇 시냐 지금. 그래도 뭐 어떤 분이 많이 힘드시다 뭐 자살하고 싶다 해서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해서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자 9시 55분 자 알겠습니다. 내일 뵈시죠. 감사합니다.